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모아놓은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KF-21 엔진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월 2일 방산 소식에 따르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부품 국산화율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화율이 70%를 초과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단가를 더욱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투기의 핵심인 터보팬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80% 이상의 부품 국산화율을 달성했지만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엔진이 아닌 완전히 대한민국 기술로 제작된 독자적인 국산 엔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한화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하여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투기 부품 국산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30년대 초반까지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부품 국산화, 특히 독자 엔진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엔진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KF-21 전투기 사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기술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엔진 개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오랜 기술 종속과 제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미국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전자장비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과의 협약에 따라 F-35 40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 절충 교역을 진행하며 우리 정부는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미국이 이를 갑작스럽게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등 핵심 기술 이전이 전면 차단되면서 한국은 자체 개발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적 장벽을 하나씩 극복하며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KF-21 전투기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진 때문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미국 기업의 엔진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산 전투기에 외국산 엔진을 탑재해야 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독립적인 엔진 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양산을 앞두고 반드시 국산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엔진 개발 계획을 철저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에 대한 해외 수출 문의가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은 국산화 비율을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엔진 개발에는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약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엔진 개발은 국내 대표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와 두산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양사는 통합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현재 KF-21 전투기의 실물이 공개되고 양산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산 엔진을 탑재한 시험 비행과 자체 엔진 개발까지 추진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의 항공기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선회 성능을 갖추고 있어 현재 한국이 운용하는 어느 전투기보다도 기동성이 뛰어나며 신속한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양산이 시작된 KF-21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 엔진 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세대 기업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내년에 엔진 온도를 더욱 높여 2000켈빈급 소재 기술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두산의 차세대 가스터빈용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지만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이 엔진 개발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1900켈빈급 기술이 두산의 연구 사업에서 발전한 것처럼 2000켈빈급 엔진 개발 역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화의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성능을 향상시키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장착된 F414 엔진의 가격을 살펴보면 전투기 제작비 약 970억 원 중 125억 원을 차지하며 항공기 전체 비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가의 핵심 부품입니다. 즉,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만약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동일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엔진을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화의 엔진 개발 방식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유독 자신 없어 하는 한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평가 시스템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설계 능력과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엔진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단일 기업이 구축하려면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화가 엔진 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같은 날, 정확히 같은 분야에서 경쟁에 뛰어든 기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놀랍게도 두산은 한화가 직면한 시험평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엔진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며 한화보다도 훨씬 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산이 걸어온 기술적 경로가 상당히 독창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먼저 항공용 엔진을 개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발전용 터빈 엔진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반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항공 엔진 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터빈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이 기술을 역으로 활용하여 항공 엔진을 개발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엔진의 차이점은 항공 엔진은 무게 대비 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발전용 엔진은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두산의 엔진은 이미 연료 효율 면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기술을 항공 엔진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두산은 초고압 터빈을 1만 시간 가까이 지속 운전한 기록 자체가 자사의 기술적 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화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던 초내 열성 소재 문제 역시 두산은 이미 17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전용 엔진 터빈 개발에 집중해온 두산은 방대한 양의 소재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합금강을 제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산 또한 한화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차세대 엔진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이 기술을 항공용 엔진으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두산은 원래 이 기술을 발전소에 적용해왔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향후 함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주목한 방위사업청은 한화와 협력하여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기업이 협력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방위사업청은 이에 맞춰 엔진 시험평가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의 양산을 앞둔 시점에서 완성 단계에 가까운 엔진 기술과 예상보다 낮은 양산 비용을 공개하자 해외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약 20종의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에 장착될 터보팬 엔진뿐만 아니라 보조동력 엔진, 헬기 엔진, 호위함 엔진, 전차 엔진, 무인기 엔진, 장갑차 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엔진 개발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한 엔진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기술 노하우를 빠르게 축적할 수 있겠지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제 막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순간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국이 앞서 나가버린 듯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예상 밖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항공 엔진 개발 파트너로 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게 된다면 튀르키예의 항공 엔진 개발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엔진 블레이드를 녹이고 불태우는 과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 개발은 가장 어려운 기술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전까지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항공기 엔진을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 휘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 세 개의 기업이 사실상 항공기 엔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전 문장하고 합치지 말고 아래 문장만 단어 바꿔서 알려줘 내용 바꾸지 말고 형태 그대로 줄글로 마치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엔진 국산화 사업에 공식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론적으로 충분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를 내놓았습니다. 한화가 이번에 공개한 CJ 모형은 1만 5천 파운드의 추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KF-21 보라매에 탑재되고 있는 F414 엔진과 동급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형적 특징을 분석해보면 이 목표가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단 팬 6단 압축기 1단 고압 터빈 1단 저압 터빈의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F414 엔진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되는 F414 엔진은 7단 압축기를 채택하고 있으며 차이점으로는 맨 앞에 3단 팬이 1단과 뒤쪽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앞쪽 1단은 블레이드와 로터 디스크가 분리된 구조이며 뒤쪽 2단은 이 두 요소가 하나로 합쳐진 블리스크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 구조를 개량하기 위해 F4140이라는 파생형을 개발했으며 이 버전에서는 3단 팬이 모두 분리형으로 제작되어 공기 흡입량이 10% 증가하고 출력이 약 18%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압축기 단계를 기존 7단에서 6단으로 조정했습니다. 한화가 공개한 CJ 엔진은 초기 설계부터 3단 팬이 모두 블리스크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 압축기를 기존 7단이 아닌 6단으로 조정했으며 대신 팬과 압축기 사이의 공간을 비교적 넓게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이 공간에는 기어박스와 연결되는 파워 테이크오프 PT형 장치가 장착됩니다. 이를 넓게 설계하면 향후 6세대 전투기 엔진으로 개량할 때 필수적인 대용량 발전기를 해당 공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터빈 회전력을 전력으로 변환할 수 있어 무인기 운용 등으로 높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 6세대 전투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거쳤던 시행착오를 분석해 초기부터 개량된 최신형 F414 엔진 설계를 적용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유럽 합작사를 내세워 전 세계 시장에서 5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며 항공기 엔진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한 미국과 영국은 자국 기술의 해외 이전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들 세대 기업의 기술을 모방하려 했지만 내구성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수십 년 동안 이를 뛰어넘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항공산업 발전의 핵심이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과 협력하며 기술을 축적해온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KF-21 전투기 엔진 체계 관련 국제개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원통 내부에서 압축한 후 연료를 분사점화하여 연소의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전투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2년 사이에는 KF-21 전투기용 엔진 핵심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을 특화해 연구를 시작해 2017년까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램제트 엔진 활강체 테스트는 지난해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술 이전을 확보하는 데 최종 동의를 받았으며 이러한 발전은 한화가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방향을 철저히 수립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 정도의 엔진 성능이라면 KF-21 보라매가 수행할 수 있는 일명 코브라 기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최근 고바등각 기동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KF-21 전투기에 장착된 고성능 엔진 덕분이며 현재는 추가 연구를 통해 3만 파운드급 출력을 갖춘 엔진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점진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바이패스용 구동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신기술로 제작된 램제트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출력과 연비가 뛰어나며 안정성 또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한국산 엔진은 KF-21 블록 3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중급 스텔스기 개발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의 출력은 18,000파운드 급으로 향상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높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업체에서는 최소 800명의 연구진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인력은 그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 생산과 개발 공정을 최대한 확장하며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정밀 무인 공정을 도입하여 엔진 제작 과정까지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배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덕분입니다. 한화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기간을 약 10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화 역시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며 사업을 홍보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화가 공개한 엔진 프로토타입을 살펴보면 사실상 형상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와 다름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엔진 개발의 필수적인 두 가지 핵심 기술은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설계, 기술과 연소 시 발생하는 고온고압을 견딜 수 있는 소재 기술입니다. 엔진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해왔으며 소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한화 관계자가 한 인터뷰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고려하며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설계 변경 역시 그러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 그대로 엔진을 완성할 계획이 아닙니다. 현재 F414급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공개한 엔진 개발 로드맵을 살펴보면 첫 단계부터 15,000파운드를 넘어 18,000파운드급 엔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이 장착될 기체는 KF-21 블록 3와 5세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로 한화는 최초 개발 엔진의 성능부터 이 수준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검토 중인 엔진 소재는 섭씨 1625도, 즉 1900K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엔진이라면 18,000파운드의 추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1800K급 소재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도로는 F414 엔진과 동일한 15,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불과 2년 만에 엔진 내열 성능을 100K 높이고 목표 출력도 크게 상향 조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방위산업 기술력을 발전시키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혁신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업계의 최신 소식을 전하며 이번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중순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산화에 성공한 10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9 자주포가 이집트에서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 K9 자주포 국산 엔진의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포는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 지역 및 국내외 사막, 산악 등 다양한 환경에서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며 성능, 최대 출력 등 모든 기술 및 운용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기존 K9 자주포는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된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엔진 개발사 측 정부의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특히 중동 국가를 포함한 일부 지역으로의 수출에는 여러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내 방산업계는 국산 엔진 개발을 본격 추진했고 2024년에는 500개 이상의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면서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집트에서 국산 엔진이 장착된 K9 자주포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2월 이집트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K형 탄약 운반차, K114격 지휘 장갑차 등의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방산 및 항공사업의 핵심 기술 국산화를 기반으로 K방산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아직 실전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KF-21의 등장을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양산에 돌입한 KF-21이 유럽 전통 항공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경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은 일부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4.5세대 전투기로 프랑스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F-16, F-15EX와 비교되는 모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초도 양산 단계에서 개발 분담금을 제외한 KF-21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하여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5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 또한 KF-21이 라팔과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는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기체로 향후 생산 비용 절감이 반영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 보라매가 검증된 기술과 단계적 개발을 바탕으로 뛰어난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히 포함된 KF-21EX 모델의 경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주요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투기 수출을 기대했던 중국은 이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천공투, K9, LSAM 등 지상 무기와 미사일 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KF-21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 무기 체계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희망하며 보다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사우디 협상단은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에 만족하며 보라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한 초기 협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한 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기 경제 칼럼이 게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원 토마스 애덤스의 연구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 이상이며 부품 생산과 공장 운영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 최신 전투기 기술 확보에 따른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KF-21이 개발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더 이상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필요 없이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모든 기술적 비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이 시작된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한국항공본사와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1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KF-21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약 12만 개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 등의 해외 수출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될 경우 최소 45배 이상의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되면 최소 400대에서 최대 5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구형 기체를 교체하려는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도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향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KF-21은 미국의 F-35와 유사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군용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 4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로 차별화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고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첫 번째 해외 수출 지역은 중동의 석유 부국들입니다.
특히 이미 한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한 국가들 중 국방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한국의 우호국으로 미래를 대비해 한국 기업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이 국가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연간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동유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토의 주요 회원국인 동유럽 국가들은 높은 유지비로 인해 F-35 및 유로파이터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적 안정성과 상당한 국방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3세대 및 4세대 전투기를 교체하려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이 유력한 해외 수출 후보국으로 포함됩니다. 국방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경우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역시 KF-21 전투기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의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군의 자부심이자 진정한 자존심이 된 KF-21 전투기 개발에는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